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순간 망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왜 망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계속 사고 버티고 참고 신중해집니다. 떨어질수록 더 고민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고 있을 때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사고 싶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맞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수익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2026년 첫 번째 프로젝트인 매일 QLD 1주 매수 64일차, 두 번째 프로젝트 매일 TQQQ 1주 매수 54일차, 세 번째 프로젝트 매일 SOXL 1주 매수 18일차, 매수를 모두 완료한 주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1주, 매일 2주 만원 투자, 소수점 투자, 또는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매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6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적립식 계좌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망했다. 왜 시작했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나?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량을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갈립니다. 같은 하락장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락장에서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매수를 계속해서 평단 낮추기와 수량 늘리기입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량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투자 결과는 수량 곱하기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수량을 봅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닙니다. 무기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총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탄약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량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나스닥이 다시 상승해서 계좌가 플러스가 된다면 그때도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계속 사야지. 하지만 바로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속 사는 투자자가 있고 멈추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플러스 계좌는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수익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기에 싸게 산 물량의 수익률은 200%, 나중에 비싸게 산 물량의 수익률은 10%. 이걸 계속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고 있는데 수익률은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 희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계좌는 그냥 둡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는 이제 복리가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리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리는 무엇입니까? 수익이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이 쌓여야 작동합니다. 즉 플러스 계좌는 이제 돈이 일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매수를 하면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이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100%, 200%, 500%, 1000% 템버거 계좌가 됩니다. 저는 이걸 레전드 계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계좌 하나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TQQQ를 2010년에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드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면 지금 그 계좌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사고 평균을 올리고 수익률을 낮춰서 결국 평범한 계좌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매수하여 수량을 확보한 후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매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일일 일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존 계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욕심을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더 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계좌를 망칩니다. 진짜 투자자는 다릅니다. 좋은 자산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복리가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락장에서 수량을 모으고 계십니까? 그리고 상승장이 온다면 평균을 올리실 겁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수량을 모읍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좌를 분리합니다. 저는 이 전략으로 레전드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개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QLD, TQQQ, SOXL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1마일은 페이스메이커 투자, 즉 매일 일주 매수 원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상황입니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계좌는 TQQQ, BITX 두 계좌 모두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참고로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BITX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QLD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폭락장 대비와 멘탈 관리를 위해 매년 일부 분할 매도 그리고 추세 파악을 통한 수량 조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투자,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마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언젠가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투자도 처음에는 작고 느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적고 수량도 적고 변화도 느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지칩니다. 이게 맞는 걸까? 왜 이렇게 느리지? 언제 결과가 나오지?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험한 길일 수는 있어도 틀린 길은 아닙니다. 걸어도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고 흔들리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모은 수량이, 우리가 버틴 시간이, 우리가 이어온 투자 습관이 큰 바다가 될 것이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시장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건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합니다.